안녕하세요. 맘뚱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거기 이제 대학교 라인을 정하셔야 되죠.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뭐죠? 어떻게 합격 등급, 예측 합격 등급 어떻게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을까? 예측 합격까지 얼마나 될까? 라는 점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나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뭐 어디가 보시면 이제 2022학년도 합격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결과가. 2022학년도에서 학종을 지원했던 아이들이 약간 좀 거기 좀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2022학년도부터 갑자기 학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종이 줄어든 상태에서 데이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021학년도까지는 학종이 좀 많이 선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다행히 2023학년도는 그래도 그나마 2022학년도 그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혼자서도 어떻게 예측 최소 합격선을 할 수 있는지 오늘 그대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 꼭 하시고 정확히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모집 인원과 작년 모집 인원을 마이너스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제가 항상 모집 인원수를 보라는 이유가 작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합격 컷이 어떻게 되겠어? 올해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합격 인원이 늘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합격한 학생 수, 그 예측 합격 컷이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솔직히 학생 수는 대입에 지원한 계획이 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올해 모집 인원에서 작년에 모집 인원 마이너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한 자리 숫자인지 아니면 차이가 두 자리 숫자인지 계산하셔야 돼요. 뺐는데 차이가 한 자리 숫자다 그러면 곱하기 0.1을 하시고요. 차이가 두 자리 숫자 그러면 곱하기 0.01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온 계산이 있겠죠. 여기선 작년의 평균 등급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0.1이나 0.1 한 거 있죠. 거기서 이것을 플러스하게 되시면 최소 합격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모집 인원이 10명이에요. 근데 작년에 모집 인원이 7명이단 말이야. 그러면 10에서 7을 빼니까 마이너스 그 3이잖아요. 근데 3이니까 한 자리 숫자죠. 한 자리 숫자니까 곱하기 0.1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0.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평균 등급이 2.5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2.5 플러스 0.3 하면 올해는 어쩐다? 최소 합격선이 2.8 정도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최저 합격자를 찾아야 돼, 최저 합격자. 최저 합격자 바로 누구죠? 네, 맞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있어요. 특목고와 자사고가 평균 등급을 낮추기 때문에 이 최저 합격자를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나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디가 이제 보면은 50% 컷이 뭐 2.5가 나왔다 그러면 일반고도 2.5가 될까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분명 거기에는 이 평균 2.5에는 뭐가 있는 거죠? 특목고하고 자사고 학교 학생들이 들어가서 낮은 평균 등급이다 보니까 최저 합격자를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교 사이트를 들어가죠. 대학교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2020년 결과가 나오는데 작년에 평균 최저 합격 등급이 있어요. 최저 합격 등급. 예를 들어서 평균 등급은 2.5인데 4등급도 최저 합격자가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은 특목고하고 자사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하셔야 될까요? 자, 이제 계산법 이렇게 계산하시는, 아까 이제 계산 결과 있었죠? 2.8이 나왔었잖아요, 2.8. 자, 2.8에서 이제 올해 모집은 몇 명 모집은 가능했었죠? 10명 모집한다고 아까 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8 곱하기 10명 10 하면 몇 점 나오죠? 28점이 나오죠, 28점. 자, 그런데 4등급 때 최저 합격자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약간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복잡할 수가 있는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모집 인원, 작년 모집 인원 뺍니다. 거기서 한 자로 숫자면 0.1을 곱하시고, 두 자로면 0.01을 곱하세요. 그 곱하해서 나온 숫자를 작년에 평균 등급하고 합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수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뭘 보셔야 되겠죠? 최저 합격자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거기서 최저 뭐 3점대가 있나, 4점대가 있나, 5점대도 있을 수도 있죠. 경희대 같은 경우. 자, 그럼 그 학생들의 몇 명 합격했는지가 대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한 최소 뭐 2명 정도가 되거든요. 1명, 2명 정도가, 3명까지는 되진 않더라고요. 최소 많으면 2명, 많으면 1명이니까 거기에서 자, 뭐 곱하기 10해서 모집 합집해서 빼고 나서 계산하시면 이제 그 인원수로 나누게 되면 이제 그게 나온다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점들을 계산하시면 충분히 계산법이 나오고, 아, 이 정도가 나오면 이 정도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점을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반면에 이제 또 Z 점수인 학교 같은 경우도 있죠. Z점수를 고려한 학교라면 당연히 표준 편차를 고려해야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표적 연대가 있죠. 근데 이제 편차는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보면 이제 고1 때는 이제 편차, 제가 생활교육을 쭉 보면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편차가 괜찮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뭐가 나오죠? 정시를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편차가 올라가는 학생이 있어요. 고3 때 더 많이 또 편차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1 때 편차가 고3 때까지 편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물론 뭐 그런 특목고 자사고도 있지만 일반고에서는 좀 약간 오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편차를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 그 말인데 이제 평가자들 같은 경우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다 보니까 편차를 보면 솔직히 저도 알아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뭐 자사고, 뭐 특목고 안 한데 이 점은 이제 편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명문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민사고라든지 상상고처럼 엄청 이런 뭐 전국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편차가 엄청 낮아요. 정말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점대 초반까지도 아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편차가 10 미만의 학교가 이제 특목고라든지 외고이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2점도 중후반까지도 막 질러버리는데요. 자, 편차가 15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솔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2점도 초반 정도 잡아두셔야 되고, 편차가 일반고인데 15에서 20이 되는 학교가 있고, 편차가 20이 넘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일반고도 편차가 10에서 15에서 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학교입니다. 근데 편차가 15, 20도 그건 뭐 보통인데 20에 넘어간다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막 25, 28 그렇게 편차가 넘어가는 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렇게 편차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학교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은 원점수를 여러분들 최대한 확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학생은 원점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편차를 고려하시면서 우리 학교는 편차가 굉장히 낮아. 그러면 그 편차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심화 능력을 시험에서 보여주면, 그 학생들은 뭐, 안 봐도 비교합니다. 뭐, 뒤집고 가요. 뭐, 그렇게. 그 수시로 뒤집고 가는데, 우리 학교는 편차가 너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분리하죠? 그러면 편차가 불리함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원점수로 커버해서 더 좋은 대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특히 우리 지방 일반고 학생 어머님들이 우리 지방은 좀 자료가 많이 없어서 정보가 많이 없어서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계산 방법을 적용하시면 그나마 더 정확하게 우리 아이의 합격 컷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